그 눈부신 화려함의 그림자 아래에서는 영원한 젊음과 완벽한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기괴하고도 위험한 거래가 은밀하게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과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대한민국 연예계. 최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 박힌 불법 의료 카르텔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안전 불감증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투영하고 있다. 특히 국민적 사랑을 받던 인기 개그우먼 박나래의 연루 의혹과 뒤이어 터져나온 주사 이모 남편의 횡설수설한 고백은 대중에게 필살로 다 할 수 없는 배신감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1. 친한 병원 언니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무면허의 실체. 이번 사건의 도화선이 된 것은 박나래가 주변 지인들에게 시술업자 A씨를 소개한 방식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다. 과거 박나래는 유명 유튜버이자 비뇨의학과 전문의인 화초형 홍성우 씨에게 A씨를 매우 유능한 성형외과 의사 혹은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친한 원장님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전문가에게조차 스스럼 없이 의사로 사칭하여 소개할 만큼 A씨에 대한 박나래의 신뢰 혹은 이미지 메이킹은 치밀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척되면서 드러난 메신저 대화 내용은 대중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에서 박나래는 어느 순간부터 A씨를 선생님이나 의사가 아닌 병원 일하는 언니로 호칭을 슬그머니 변경했다. 이는 박나래가 A씨의 실체가 의료 면허가 없는 일반인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강력한 정황 증거로 풀이된다. 만약 그녀가 A씨의 정체를 알고도 지인들에게 의사로 사칭해 소개하고 본인 또한 지속적으로 불법 시술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방조이자 공모다. 연예인이라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공인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대중은 묻고 있다. 과연 그녀가 부른 언니는 순수한 친분의 표현이었는가? 아니면 법망과 감시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설계된 은밀한 은어였는가? 2. 내몽골 의대 졸업의 허상 거짓으로 쌓아올린 가짜 전문가의 성 A씨의 남편이 아내를 방어하기 위해 내놓은 해명은 오히려 사건의 황당함을 더하고 있다. 그는 아내가 한국 의사 면허가 없음을 시인하면서도 아내는 중국 내몽골의 한 병원에서 한국인 상형 센터장을 역임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으며 현지 의대에서 3에서 4년간 의학을 정식으로 수학했다고 주장하며 아내의 전문성을 억지로 옹호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해외파 전문가 경력은 취재진의 확인 전화 한 통의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내몽골 의과대학 측은 해당 기간 외국인 유학생을 받은 기록이 전혀 없으며 한국인 졸업생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결국 A씨가 내세웠던 내몽골 의대 출신이라는 타이틀은 무면허 시술을 전문적인 행위로 포장하기 위해 급조된 파렴치한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남편에 이어진 대역설 주장이다. 그는 아내가 왼쪽 손에 심한 마비 증상이 있어 주사기를 잡을 수조차 없는 상태라며 실제 시술을 집도한 진짜 주사 이모는 따로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박나래에게 행한 시술은 단지 친분에 의한 호의였을 뿐이며 당시 건넨 약물 역시 아내가 복용하던 공황장애 치료제였다는 해명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 의약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투약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중대한 약사법 위반이다. 그의 발언은 아내를 구하려다 오히려 범죄 사실을 추가로 자백하는 자승자박의 촌극이 되고 말았다. 3. 검은 유혹의 공급망. 약물 카르텔이 집어삼킨 안전. 이 사건이 한 연예인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 국가적 재난 수준의 경각심을 주는 이유는 그 배우의 거대한 약물 블랙마켓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주사 이모들은 단속의 눈을 피해 병원이 아닌 오피스텔, 고급 호텔, 심지어 연예인의 자택까지 직접 방문하는 출장 시술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들이 가방에 담아다니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 의약품은 호흡곤란이나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숙련된 의료진과 응급장비가 갖춰진 곳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약물들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약물들을 수급했을까? 취재 결과 그 뿌리에는 의료계 내부에 부패한 커넥션이 있었다.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폐기 대상인 약물을 장부 조작으로 빼돌리는 제약회사 직원, 명의를 도용해 가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는 파렴치한 병원 관계자들이 이 거대한 블랙마켓의 공급책 역할을 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술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제 중 유통기한이 수년 지난 약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미용을 위해 거액을 지불한 환자들은 사실상 자신의 몸속에 부패한 독극물을 주입하고 있었던 셈이다. 4. 부작용의 공포. 무면허 시술이 남긴 지울 수 없는 상흔 무면허 의료. 행위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을 야기한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주사 시술은 세균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 피부 괴사, 시력 상실 등 되돌릴 수 없는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정체 불명의 필러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은 체내에서 딱딱하게 굳거나 염증 반응을 일으켜 얼굴 모양을 영구적으로 변형시킨다. 전문가들은 집에서 받는 주사 한 대가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비밀 유지 때문이다. 병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남몰래 예뻐지고 싶다는 뒤틀린 욕망이 무면허업자들에게 최고의 먹잇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5. 가십을 넘어 사법당국의 강력한 철퇴를 촉구한다. 대중은 이제 단순히 어떤 연예인이 주사를 맞았느 냐는 식의 말초적인 가십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권력의 감시망을 비웃으며 우리 사회의 보건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불법 의료 네트워크의 완전한 괴멸에 있다.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방패 삼아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특권층의 비뚤어진 미의식, 그리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범죄 집단은 공동체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사법당국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주사 이모 몇 명을 구속하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약물이 유출된 제약사부터 유통 브로커, 이를 방조한 의료인까지 연루된 모든 고리를 찾아내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또한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고 지인들에게 권유한 유명인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결론, 탐욕의 주사기를 꺾어야 할 때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그 욕망이 불법과 야합하여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사회적 정의를 훼손한다면 그것은 명백하고 추악한 범죄다. 박나래와 A씨 그리고 그 남편 사이에서 오가는 엇갈린 주장과 변명 속에서도 진실은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벌어진 이 잔인한 연극의 막은 이제 내려져야 한다. 대중의 서늘한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정의 구현을 향하고 있다. 어설픈 동정과 감성적인 해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독버섯처럼 번진 불법 의료의 뿌리를 도려낼 수 있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하고도 엄중한 심판뿐이다.